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건물, 주로 집합 건물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집합 건물 관련해서 전유 부분에 등기가 되었는데 전유 부분에 뒤따르는 대지 사용권이 같이 등기가 안 됐을 경우에 매수인 또는 수분양자가 매도인 또는 시행자 또는 이제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궁금해하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왜 이걸 말씀드리는지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평택 세교에 있는 H모 아파트에서 주민이 저희 회사에 문의를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입주한 지 1년이 훨씬 지나가는데 이 전유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101동 101호에 산다. 그럼 101동 101호에 문 닫고 들어가면 나만 쓰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도 있고 베란다에도 이런 부분. 그 부분은 등기가 되는데 내가 이제 소위 말해 지분이라고 하죠. 101동에 예를 들어서 30개의 층이 있고 한 층에 2개의 이제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60개 세대잖아요. 60세대잖아요. 그 아파트 한 동, 30개 층짜리 한 동이 딛고 있는 그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땅뿐만 아니라 주위에 공유 지분이 있을 거예요. 놀이터라든가 조경하는 데라든가 아니면은 지하 주차장 같은 것들 다 그건 공유를 하잖아요. 그런 땅들에 대해서 이 각 아파트 세대들이 그 땅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지분이 보통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데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임차를 할 수도 있고 지상권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아파트들은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다가 그 아파트 입주 세대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몇 분의 몇씩. 그래서 150만 분의 12 하면은 보통은 그게 150만 제곱미터고 땅 지분이 12제곱미터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내 지분이 3.4제곱미터가 한 평이라고 한다면요. 보통 한 서너 평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지분이 이렇게 적진 않겠지만 아파트 전유 부분 면적이 크면 당연히 지분도 많을 거고요. 또 전유 부분 면적이 작으면 지분이 적을 테지만 그 동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세대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어느 아파트든 집합 건물 같이 이제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같이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들은 내가 공중에 살고 있어도 5층이나 10층이나 15층 살고 있어도 땅에 대한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땅에 대한 지분이 있어야지 그 땅 위에 이제 몇 층 중간 붕 떠 있는 아파트라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거를 그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 소유주가 그 집합 건물이 대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지에 대한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데 그 대지 사용권이 아까 여러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 아파트들은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 지분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이게 보통 재건축을 하든 아니면 신축을 하든 어떻게 되든 아파트 들어갈 때 새로 건물을 지으면 전유 부분은 건물에 생기는 거잖아요. 당연히 내가 건물 안에 들어가서 문 닫고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건물은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보존 등기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보존 등기 처음 이제 보존 등기 해가지고 등기 넘겨주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땅에 대한 지분, 그러니까 공유 지분이라고 했을 때 공유 지분은 넘겨주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사는 경우도 있고 탈 때도 시행사가 근저당을 잡혀가지고 잡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서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권리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다 정리돼야지 보존 등기가 되고 대지 사용권으로 돼가지고 전유 부분의 소유자들의 각각의 지분이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종 늦게 들어간 경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 분양받아 들어갔는데 101동 101호를 분양받아서 들어갔는데 101동 101호에 대해서 전유 부분 등기가 잘 돼 있는데 이 대지 사용권이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아파트에 못 사냐? 그러진 않아요. 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샀으니까 대법원 판례상 대지 사용권이 등기가 돼 있다고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대금 냈을 때 그 대지 사용권에 대한 금액도 같이 냈기 때문에 채권적 권리가 있어서 살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등기가 안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걸 가지고 팔 수도 없잖아요. 대법원 판례상 법상으로도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에 대한 소유권은 따로 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전유 부분이 너무 처분이 되면 대지 사용권도 같이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법리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도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대지 지분권만 내가 가지고 있고 전유 부분권만 넘기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지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유 부분 넘어가면은 내가 이 대지 지분권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게 되면 나한테 전유 부분만 산 사람은 땅에 발 디딜 수 없고 남의 땅이니까 발 디딜 수도 없잖아요. 이상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처분을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유 부분이 등기가 된다고 한다면 대지 사용권도 같이 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그러면 손해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파트라는 건 내가 전유 부분 사가지고 등기도 되고 땅도 지분권도 등기가 안 됐지 하지만 어쨌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문 열고 들어가고 내가 왔다 갔다 출입하고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손해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유 부분 등기만 일단 받게 되면 대지 사용권 등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없으니까
그 수분양자, 내가 101동 101호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전유 부분만 등기가 있고 대지 사용권, 뭐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대지권에 등기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없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면요, 자기도 현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다 대출 받아서 사잖아요. 물론 뭐 서울의 비싼 아파트들은 뭐 15억 이상 되면 초고가 아파트 해가지고 대출이 아예 안 되고 뭐 15억 미만이 되면 몇십 프로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예외로 두고 일반적으로 아파트 살 때는 보통 대출을 많이 받죠. 적어도 몇 억, 많은 경우는 뭐 십몇 억씩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대출을 받을 때 은행 입장에서는 전유 부분만 등기가 있으면 대출 안 해주죠. 왜냐하면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등기 같이 안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으로 따로따로 돼버리면 이제 권리관계가 복잡해져가지고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는 대출 원리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경매를 해가지고 대출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경매하면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전유 부분만 등기하는 거 안 사니까 대출 안 해준단 말이죠. 그걸 뭐 설득을 해가지고 뭐 내가 이제 대지 사용권 등기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전유 부분 등기만 있다고 하더라도 대지 사용권의 처분권은 전유 부분에 따라가기 때문에 상관없어요라고 설명한다고 하지만 은행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왜 그거 말고도 정상적으로 등기된 아파트 많은데 뭘 그런데 대출을 해줘요?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그래서 대출도 안 되고요. 처분도 제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런 101동 101호를 샀는데 전유 부분만 등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돈이 간당간당 해가지고 샀는데 이제 이거를 도저히 들어갈 때 잔금을 치를 여력이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판다고 쳐봐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자 보자 그럼 계약서 써가지고 하는데 등기를 못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유 부분 등기만 가져가지만 대지 사용권 등기가 안 넘어오니까 누가 사겠습니까 그거를. 물론 그것도 뭐 대지 사용권도 채권적 뭐 이용권이 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하면 채권적 이용권도 같이 넘어가는 거라서 매수인 당신도 이 아파트를 이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라고 하겠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안 사겠죠. 그거 말고도 아파트 많은데. 그리고 또 뭐 그 사람이 또 대출 받고 싶으면 또 대출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담보 제공이라든가 뭐 이제 매도라든가 이런 소유권의 행사, 이게 처분권 행사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게 돼요. 그러면 손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손해가 있다는 이제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대법원 판례가 명확한 건 없지만 서울 고등법원 판례가 하나 있어요. 이제 한 10년 조금 안 된 판례인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상가 건물을 샀는데 전유 부분만 소유권이 넘어왔고 등기가 넘어왔고 대지권은 아직 안 넘어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상가 수분양자가 시행자한테 적당히 뭐 이제 한 6개월, 1년 정도 모르겠는데 몇 년씩 안 넘어오니까 내가 저생권 행사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많다. 손해가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렇게 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불법 행위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결론은 손해배상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얼마만큼의 손해냐가 이제 또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대출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관없다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이제 이 법원에서 판단한 기준은 뭐였냐면 상가 분양대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대지 사용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렇게 계산해 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분양을 했는데 전유 부분은 이제 공급가 보면 이제 분양 계약서 같은 거 보면은 전유 부분 얼마, 대지권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합쳐서 얼마 이렇게 분양대금이 나오거든요. 땅에 대한 이제 권리가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러면 5억에 대해서 연 6%, 상법상 지연 이자율이 연 6%거든요. 연 6%를 이제 적용하는데 그만큼 손해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대지권 전체 금액만큼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이 안 넘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연 가산금을 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아주 합리적인 거죠. 왜냐하면 대지권이 등기가 안 됐으니까 소유권이 나한테 안 넘어왔다는 거고 그러면은 그만큼 손해를 봤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고 어떤 채무가 불이행됐을 때 일반적인 법정 이율은 민사 법정 이율은 5%, 상사 법정 이율은 6%인데 아파트를 파는 사람은 상인이니까 이제 상사 법정 이율을 적용해서 대지권 가격에 대해서 상사 법정 이율은 6%를 적용해가지고 손해를 인정하는데 다만 그걸 절반만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3%만. 왜 그랬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지권을 등기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지권에 대한 채권적 권리, 분양대금을 다 주었으니까 이제 내가 그 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채권적 권리는 있기 때문에 실제 내가 문 닫고 들어가고 아파트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다니고 하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등기가 넘어와서 완전 소유권은 오지 않았지만 사용 수익권은 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 민법 강의인데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 수익권이었고 처분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라고 한다면 사용 수익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냐? 등기가 와야지 소유권이 넘어오고 그래야지 처분이 가능한 거니까 처분권만 이제 행사하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반으로 어떻게 나눌 수 없지만 반반이라고 보고 사용 수익은 가능하지만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상사 법정 이율의 2분의 1만 적용해가지고 3%만큼 연 3%만큼 손해를 봤다 해가지고 손해배상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요 사례를 적용해가지고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택 세교에 있는 H모 아파트에도 적용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그동안 한 1, 2년 쌓이고 재판하는 기간까지 하게 되면 세대별로 적어도 1,000몇백에서 2, 3천까지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대가 한 3단지까지 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한 800세대 정도가 한 단지고 이제 또 몇백 세대가 또 있다고 하는데 그 세대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한다면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행사나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게 뭐 손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입주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처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담보 제공이나 아니면 뭐 매도나 이런 걸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큰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거고 아마 법원이 받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 아시고 나면은 빨리 청구할수록 받을 수 있겠죠.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한다면 상사 이율 6%의 절반인 3% 적용이 될 거고 그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하면 그 다음날부터 연 5%, 또 판결 끝나고 나면 연 12%를 받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돈을 받는다고 해도 내 손해가 다 회복되지 못하죠. 하지만 그래도 그 돈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내 손해는 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알고 변호사 도움 받으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